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의 컨텐츠는 주식 API, 코인 API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가? 누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가? 시스템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처럼 뭐 주식이나 코인의 종목을 샀다고 매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매수한 종목이 건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현상을 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당연히 여기서 매도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당연한 거고, 만약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 정도 왔으면 다시 오르겠네 예상을 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얘가 이 하한가를 돌파하면서 폭락하는 경우,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빠르게 얘를 여기 넘어가면 빠르게 매도해야겠죠. 내가 생각했던 하한가가 여기였는데 이걸 넘어가 버리면은 빨리 매도해야지. 그렇죠. 그런 경우 만약에 못했어. 결국에 뭐예요? 존버행위죠. 계속 버텨야 되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물론 이걸 스탑로스라고 하죠. 스탑로스 기능. 자, 그것들을 원래 이제 주식 HTS에서 제공하고, 또 다른 이제 코인 거래소, 코인 쪽에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죠. 빗썸 같은 경우에도 예약 거래를 제공을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예약 거래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보니까 판매에 대한 건 없고 사는 것만 예약 거래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컴퓨터가 해야 되죠. 만약 이거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계속 이 차트를 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업이 따로 있고, 이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요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본업을 미뤄두고 이 차트를 계속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자, 가정을 해봅시다. 간단한 전략으로,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죠. 너무 단순해서 수익이 4%일 때, 그리고 손실이 2%일 때, 요때 매도만 해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사놓고 계속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매도가 됐어, 그럼 뭐 해주면 돼? 컴퓨터가 또는 알림을 주면 되겠죠. 알림 우리 사용자한테.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엔 우리는 이 차트를 계속 쳐다볼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것도 같은 방식이지만 주식의 예를 들게요. 코인류는 아직 이런 현상을 많이 못 봐왔고, 주식에서 네이버에 갑자기 어떠한 종목에 대한 검색량이 폭등했어. 그럼 그 회사는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회사 종목을 샀다면 빠르게 대응해 줄 필요가 있죠. 대응. 결국엔 대응이에요. 돈을 버는 것보다 잃는 걸 일단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대응이에요. 매도점을 놓쳐버리면은 돈을 많이 잃죠. 그거를 해주는 게 시스템 트레이딩의 일부인 거죠. 검색량이 폭증했어요. 이게 만약 악재임을 발견을 했어. 빠르게 매도해야 되는 게 맞고, 호재야. 그럼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그리고 왜 시스템 트레이딩을 점점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주식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이 코인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 트레이딩 하려고 해요. 왜 하려고 하는지 좀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을 이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API 자체를 비교해야겠죠. 자, 이유는 간단해요. 코인이 좀 더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코인 API는 빗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주식 API는 키움 증권 API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빗썸에서 제공하는 API의 경우에는 API가 있는데 이 RESTful API 형식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주소를 보내면은 주소를 입력해갖고 요청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 형식이 이 데이터 형식이 JSON이라는 데이터 형식이거든요. JSON이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반환을 해줘요. 새로 고침할게요. 그쵸? 계속 바뀌는 거 보셨나요? 방금 요청할 때마다 그 현재 시간에 맞춘 이게 호가창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 그렇죠? 이 데이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주소를 통해서 이 URL을 통해서 값을 받아오는 게 이제 빗썸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의 형식입니다. 자, 주문도 마찬가지로 이 주소를 보내면은 주문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이 오픈 API의 경우에는 OCX라고 해서 모듈을 다운로드해요. 모듈을 그 다음에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OCX가 있어. OCX 이거는 오픈 API 키움 오픈 API OCX예요. OCX라는 거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 프로그램의 안으로 탑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이 OCX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그리고 이 OCX로 요청을 한 다음에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그 거래소 키움 증권 거래소 서버 쪽으로 오가는 거죠. 자, 색이 맞나?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하면, 근데 키움이 아니라 빗썸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빗썸에서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야. 그리고 서버가 있어. 즉 거래소 서버가 있어.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받습니다. 근데 그럼 요렇게 OCX를 탑재해서 하는 거랑 그냥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랑 거래소 서버랑 다이렉트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차이가 뭐가 있느냐. 자, 이건 스타일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호가창을 예를 들게요. 호가창 정보를 갖고 오려고 해요. 아까 빗썸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를 한번 요청하면 되죠. 그러고 나서 끝이죠. 한번 요청하고 끝. 근데 얘는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보, 어떤 종목의 정보를 요청을 해.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그 호가 정보가 한번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실시간 데이터를 이 서버에서 계속 넘겨줘요.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 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뭘 하면 되느냐? 이벤트, 어떤 정보가 넘어올 때마다 실시간 정보가 넘어올 때마다 호가창을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준다. 그러면 되겠죠. 호가창을 만들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호가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빗썸의 경우 이 호가 정보를 요청을 해. 그럼 정보를 받는다.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정보가 안 넘어오죠. 그럼 뭘 해줘야겠어요? 이거를 반복해줘야 됩니다. 계속 몇 초 간격으로. 자, 근데 이 키움 증권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도 그렇고 빗썸에서 제공하는 이 오픈 API도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이 퍼블릭 API 같은 경우에는 1초당 20회 정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20회가 넘어가면은 값을 못 갖고 오죠. 제한 상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 뭐 0.5초마다 이걸 불러와도 충분해요. 0.5초마다. 자, 이렇게 해서 0.5초마다 갖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벤트 핸들러. 사실 이게 더 그 네트워크 트래픽으로는 덜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벤트 핸들러로 받을 때마다 이제 작동하는 거니까 요 두 가지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있느냐? 사실상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스레드 만들어 가지고 0.5초마다 값을 갖고 와라. 그리고 이거는 실시간 데이터가 종목 한번 요청을 하면은 알아서 실시간 데이터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겁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가 프로그래머는 아닌데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 간단하게라도 매수 몇 퍼센트일 때 수익률 몇 퍼센트일 때 매도하고 아까 말했던 손실률 몇 퍼센트일 때 매도하는 거 정도는 하고 싶어. 종목도 내가 건드는 거 몇 개 안 돼. 그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겠죠. 자,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이 빗썸 API 들어가면은 지금 코인 쪽 얘기하는 겁니다. API 들어가면은 다음 같은 샘플 코드가 있어요. 이 샘플 코드가 이게 다 언어거든요. 언어 중 하나인데 이 샘플 코드를 다 다운로드 받아봐요. 그리고 쭉 읽어봐요. 보면은 파이썬 3가 가장 심플할 겁니다. 가장 하기가 편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프로그램이 특성이 뭐예요? 본인 컴퓨터에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빠르게 개발해야 되고, 또 어떤 특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코드 짜는 양이 코드 라인 수 적으면 좋겠죠. 그리고 원하는 건 돌아가야 되고,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겠죠. 자, 빠르게 개발해야 된다는 점, 코드 라인 수가 적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당연히 코딩을 했으면 원하는 건 돌아갈 테고, 다 컴퓨터에서 돌아가야 될 테고. 자, PHP 언어랑 특성을 얘기하자면, PHP 같은 경우에는 웹 서버용 언어라서 일단 제외. 자바도 좋아요. 자바도 좋은데, 자바를 안다면 당연히 자바로 코딩하는 게 좋겠죠. 파이썬 모르면은. 파이썬보다 코드량 많아요. C++ 더 많아요. 노드.js는 제가 깊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파이썬 3 확실히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적게 코딩할 수 있을 거예요. C샵도 좋은데 두 언어 모두 다 안다면은 파이썬, 왜냐면 빠르게 코딩해야 되니까. C샵도 좋아요. 고는 제가 안 써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갖고 언어 자체는 파이썬을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은 그 서점 가갖고 저 PHP 또는 자바, C++, 저 노드.js, 파이썬, 저 책들의 두께만 비교해도 파이썬이 가장 얇을 거예요. 파이썬이 뭐 초급자용 언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초급자들도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파이썬을 추천합니다. 일단 뭐 코인 쪽에서, 주식 쪽에서도 만약에 시스템 트레이딩을 한다면 파이썬 3을 추천해드릴게요. 버전은 3.5고, 주식 키움 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3.5에 32비트. 이유는 제 동영상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뭘 알아야 돼요? 파이썬 알았어. 그럼 또 뭘 알아야겠어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파이썬 언어를 공부한다. 그 다음에 API 사용법을 익힌다. 이 코인, 이 빗썸을 예를 들면은, 지금 보면은 이 데이터를 넘겨주면 값을 받아오죠. 여기에 이 사용법에는 뭐 스레드라는 개념과 뭐 제이슨 데이터 파싱이라는 라는 뭐 개념 정도만 알고, 그 외에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자료 구조 정도 아시면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눈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당연히 저는 Qt를 사용해서 이 PyQt 정도 하게 되면은 간단한 것들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더 큰 프로그램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주식에는 스레드 몰라도 돼요. 제이슨 몰라도 돼요. 여기는 이 API에서 제공해주는 그 자료 구조 형태에 맞춰서 코딩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아시면 되는데, 사실상 여기는 개념이 이벤트 핸들러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러한 개념이 추가된다 정도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주식 API 같은 경우에는 OCX 프로그램이 탑재되어서 거래소 서버와 계속 통신하면서 실시간 데이터를 넘겨주고 이벤트 핸들러로 동작을 하는 반면에, 코인 API는 URL로 이제 요청한 정보를 받으면 끝. 따라서 실시간 데이터 반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스레드로
반복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이 주식 API보다 코인 API를 사용한 사람의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유는 주식시장은 그래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여서 그 시간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코인의 경우에는 장이 24시간 동안 계속 진행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또는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체력적으로 지치게 되죠. 쉬면 되는데 그러기 힘들죠.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추천드리는 건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 3를 추천해드리고, 자료 구조를 공부하셔야 되고, 그 외에 스레드 개념, 그리고 UI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이큐티, 그리고 API 사용법에 대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만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et it go, make my body go. Make our bodies higher.